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편하게 보내십시오. 어제 TQ가 또 좋다가 막판에 근데 뒤통수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정될 때 됐어요. 말씀드렸죠. 이제 올라가다가 일부 조정받는 구간이니까 잘 이때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께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3일 전부터 이제 하락이라는 게 추세석 하락 아니죠. 눌림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지금 매도를 좀 하셔라.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밀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서 또 밀렸다가 쫙 올라갔죠. 여러분 이러면 두시고 싶죠. 더 올라갈 것 같죠. 그렇게 안 됩니다. 차트에, 그래서 차트 보시라는 거예요. 차트에 답이 나와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답이라기보단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략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금을 당연히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예수금 확보했죠. 입절을 좀 해놓은 상태라 또 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Q 60분 봉상 24.9 검노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 반등이 조금 어려운. 근데 다행히 여기를 깼네요. 여기 깼어요. 25.48. 그쵸? 그러면 이거 하락세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판에 깬 거지 초반엔 어떻게 했어요? 장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당하는 겁니다. 쉽게 안 줘요. 주식은 우리한테 수익을 아주 쉽게 주진 않습니다. 줄 듯 말 듯 하고 절대 안 주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분 봉산 하단 가격대에 피라미드 형태로 매수 걸어 두시고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매수 위쪽 가격 올라가는 것도 사고 아래쪽으로 LOC로 걸어서 자고 일어났더니 딱 매수됐더라고요. 그럼 익절을 했냐? 했습니다. 26 롯데부터 자기 전에 좀 팔아뒀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익 줄 때 수익화 하십시오. 일부분 해 놓으시고 다시 기회 줍니다. 반드시 내려가는 하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걸 정확히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물 타는 것보단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시는 이런 베팅을 하셔라. 이게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에서 보여주는 신호는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고점 돌파예요. 고점 돌파. 여기 보시면 고점이 27.55죠. 그럼 여기 돌파하는 것 같죠? 그때 바로 내려버리죠. 왜 이럴까요? 매수세가 강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릴 듯 하는 거죠. 올릴 듯. 밑에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이때만 딱 살아나고 올라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최소한 이렇게 돼야 돼요. 양봉 거래량이 나오면 이게 이렇게 가면 진짜 폭등이죠. 슈팅 나오는 거고 줄더라도 이렇게 줄어야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한 번 빵 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매수 스톱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세력들이 한 거예요. 금융기관 빅머니들이 내리려고 작정하고 이제 스톱을 한 거죠. 그럼 다시 밀려서 내려가서 그럼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매도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이 매수 다시 하시겠죠. 개인분들이. 뭐 저도 합니다. 근데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 매수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사지는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보면서 시간 써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걸어놔서 그냥 알아서 사지느냐. 그럼 알아서 사진 거는 좀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노선 뚫고 이 이평선 밀집 지역들을 뚫고 올리죠. 자, 올려서 위로 가는데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것만 갖고는 거래량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쯤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도지역 나왔죠. 떨어질 것 같은데 얘가 지지하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그러고 더 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안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꾸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와, 올라갈 것 같고 내릴 것도 같고, 이게 주식에서 제가 속된 말로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시키는. 예. 그래 놓고 어때요? 결국은 이렇게 한 방에 내리죠. 한 방에 내려서 기회가, 결국은 매수 기회가 온 거잖아요. 매도 기회는 지나갔죠.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아, 팔걸, 아깝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미리 파시라는 거예요. 미리 팔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그냥 따라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매수하기 좋다. 그래서 주식은 고민하셔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대로 하시는 거예요. 습관이 더 중요한 건 이제 원칙을 세워야지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익절 나면 웬만하면 5% 10%씩 뺍니다. 다 매도를 해서 현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과거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결정 스트레스를 훌훌 턴 갑. 여러분, 결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매수냐 매도냐, 이 결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다 비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시간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직접 고르자니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종목 고르고요, 그죠? 그리고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거 막 고르면 여러분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남한테 맡기자니, 예전에 펀드 많이 가입해 보셨죠? 예, 장 좋을 땐 수익 나는데 박살 날 땐 뭐 끝도 없어요. 이러니까 재미없고, 그래서 직투하시는 거잖아요. 직접 투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비용이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고민을 최대한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시는 시간이 다 비용으로 계산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매매 원칙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고, 그러니까 팔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사겠다. 예,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이때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가이던스죠. 이런 정도에 매수하셔야 되고, 이런 정도 되시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 비용 영수증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자, 아침 식사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거 다 시간 쓰시잖아요, 그죠? 이런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랜덤 샐러드를 사면 4만 원인데 내가 뭐 재료 사고 뭐 하고 배송비 만들어서 하면 25,500원이다. 그러면 이 14,500원의 차익이 결정 비용이라는 거예요. 의류도 내가 직접 사러 뭐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쇼핑이 재밌으니까, 근데 돈이 들어가죠. 한 번 사서도 굉장히 여러 벌을 사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의류 대여 서비스를 했을 때 뭐 이런 비용이 든다.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운동. 예. 근데 이제 여기서 PT라고 하죠. 맞춤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에는 돈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네일샵도 그렇고요. 장보기, 도서구입 이런 건데, 그럼 일주일간 이런 생활에서도 23만 500원이 결정 비용으로 쓰인다. 그럼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데도 이게 누가 계산을 안 해줘서 그렇지, 매일 이 가격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주식 계좌에서 마이너스 나는데 이런 것까지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고민하지 말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를 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는 이 대머리 아저씨, 이제 아저씨죠. 그닥 성향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말은 좋아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식 하락하든 상승하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하면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나중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의 비용, 그리고 비용뿐 아니라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 오래 하면 정말 좀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받아야 되고요. 이분이 좋은 말 했어요. 그러려면, 자,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손실이 누적되면요, 손절하시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덤으로 받고요, 돈까지 잃어요. 그런데 손절을 해서, 그렇죠? 예수금을 만들어서 다시 재매수의 기회를 노리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스트레스는 급격히 줄어들고요. 자, 상승하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입절하세요. 해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반드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든 한 3번에 나눠서 팔아 두시면 내려왔을 때 또 3번에 나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걸 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스트레스 많은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회사 다니는데 CEO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러면 그 회사 다니기 싫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의 리더는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 주식 회사, 내 계좌가 주식 회사라고 생각할 때 CEO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CEO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좌가 나중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실패 안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수익 잘 주는데 굳이 뭘 고민하실까? 상담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왜 고민하세요?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에 대응하시고 준비하셔서 앞으로 하락할지 경기 침체가 올지는 나중에 고민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이거 선택 한번 해보세요. 12월 31일인데 자, 1억 800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제 샘플 계좌죠. 근데 지금 2월 4일 기준으로 오늘이죠. 자, 1억 1,300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9,900 갖고 있고 이제 현금으로 1억 1,336을 제가 옮겨놨죠.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거 선택하지 않을까요? 1억 1,300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500 정도 더 많잖아요. 그런데 주수를 볼게요. 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요. TQ가 이제 이틀 전 14%까지 올라갔을 때가 150주였어요. 근데 150주만 제가 갖고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12월 말에 593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이너스 17%잖아요. 주식 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라면 지금도 어떤 거 선택하냐? 이거 선택해요. 150주라도 14%가 좋고요. 그리고 어제 자동 매수 이렇게 돼서 LOC 매수도 돼서 141인데 수익은 많이 내려갔죠. 왜냐하면 제가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593주, 141주, 마이너스 17%를 선택하실래요? 2%를 선택하실래요? 저는 이거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이렇게 해서 자꾸 사면 평단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줄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현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1월 19일부터 여러분 12월 말부터 1월 19일까지 제가 마이너스 17%가 플러스가 바로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 기간 동안 수익 거의 안 났어요. 손실이 준 거죠. 그랬을 때 19일부터 한 2주간 180. 자, 1억 갖고 본 게 아니죠. TQ는 솔직히 얼마 갖고 있었습니까? 1200 갖고 있었어요. 1200 갖고 있는 데에서 180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9%잖아요. 네, 한 달 안에 9% 정도 됐으면. 그리고 제가 지금 다 팔았나요? 아니죠. 지금 한 400에서 500 갖고 있죠. 그럼 한 600, 700 갖고 180 벌었으면 그럼 수익률로 따지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의 특징이죠. 1월 27일부터 2월 4일 단 3거래일 만에 어때요? 130만 원이 벌린 거잖아요. 6.45%. 한 달이 걸려도 전체 수익으로 보면 처음엔 안 나다가 위에 슈팅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급하게 올라가는 기간에선 수익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마이너스라 아직 수익화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운용을 잘 하셨나를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어제 1월 27일에도 그랬지만 뭐 이렇게 하루에 3, 40만 원씩 벌면 그게 저는 주식을 하는 재미고요. 제가 TQ를 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화끈할 때 화끈하잖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도 화끈하죠. 그러니까 많이 참아야 됩니다. 정말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 주식이고,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냐? 자, TQ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26.6, 26.5, 26.4 자동 매도를 이렇게 나눠서 걸어놨어요. 한 가격에 해놓으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일링 위쪽으로 밀고 가다가 떨어지면 팔리게끔 이렇게 한 3, 4개씩 걸어 놓는데 자기 전에 걸어 놓은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애프터 지점 이거 6시 넘어서 저게 되잖아요. 예, 장마감 이후에 24.5에 사졌죠. 그 다음에 지정가로도 사지고 LOC로도 이제 24.5 싸게 샀잖아요, 여러분. 26.6, 27에서 판 걸 24.5에서 다시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량이 150이나 140이나 큰 차이 없죠. 그러면 월요일날 만약에 다시 쭉 올라주면 저는 수익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거, 매매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 장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을 어떻게 알았냐? 뭐 100%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차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차트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TQ10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면요, 반드시 하락했어요. TQ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 상승장에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 이 상승장이죠. 자, 이때도 쭉 치고 올라갔죠. 예,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리죠. 눌리는데 어디까지 눌리냐? 제가 아까 검노선까지 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네, 제가 검노선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항상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인즉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가요. 쭉 올라갔죠. 그러면 이거 상승할 때는 사고 싶잖아요. 여기 못 샀으면 사고 싶죠. 중간에 사시면 손해 봅니다. 왜냐, 여기서 불을 타잖아요. 결국은 내려가서 여기서 이게 검노선이거든요. 여기 와요. 그러면 한 2주 3주 기다리면 이 가격 오는데 이 밑에 사는 건 다 괜찮은데 이 끝에서 사시면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왜 끝에서 사냐? 저는 익절을 했으니까 예,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다시 팔기 위해서. 자,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여기 위에서 저항받고 다시 검노선 오죠. 또 올라갔을 때 다시 검노선 뚫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한 3주 기다리시면 싼 가격 온다니까요. 상승장도 그렇습니다. 초기만 그런가요? 아니요. 예, 굉장히 쭉쭉 올라가던 10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밑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갔죠. 근데 결국은 예, 여기 검노선 오잖아요. 그럼 여기선 사야 돼요. 왜 사야 되냐? 돌파니까요. 여기 보시면 자, 하락을 했다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면서 검노선을 돌파하죠. 이럴 때 사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돌파했다가 다시 눌려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근데 지지 안 받고 이렇게 강한 상승장은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눠 사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상승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검노선을 발밑에 두고 움직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 그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죠? 자, 이렇게 상승할 때도 이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락장이잖아요. 예, 꾸준한 하락장엔 패턴이 좀 바뀌죠. 여기서 올라가도 급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럼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되는데 하락장은 근데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샀다? 이 밑에서 사야 됩니다. 밴드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어때요? 상승장에서는 이 검노선 위에서 움직였죠?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등하면 어디까지 반등하냐? 이 검노선까지 가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서 내려왔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등했는데 검노선에서 조금만 키워볼까요? 쫙 충분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검노선 걸려서 내려왔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딱 거기까지 올라가서 걸려서 내려오잖아요. 계속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빵 뚫었죠? 그럼 이때 사고 예, 저도 이때 이제 작년에 1차 수익 낸 부분이죠. 그럼 이제 우린 이런 때 사야 된다고요. 여기서 사봐야 큰 재미 못 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 또 가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TQ는 손절 굳이 안 하죠. 예,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대신에 바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락하시는 걸 보고 충분히 내려왔나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똑같아요. 여기서도 올라가면 내려갔고, 그쵸? 여기 검노선에 또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면 되고,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여기 검노선 왔죠? 예, 이거 그대로 그냥 루틴입니다. 주식은 항상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간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으면 위에서 따라 사시면 돼요. 자동 매수로 사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격하면 분명히 한번 밀립니다. 근데 밀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정고 돌파잖아요. 정고 돌파. 여기 최고점인데 여기 위에 꼬리 달았죠? 예, 이틀 전에 꼬리 달았어요. 이거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꼬리를 안 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끝에서 딱 이렇게 완전한 봉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근데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밀렸잖아요. 프리장에서 쫙 밀리고 시작했죠. 이거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올라갈 거면 위로 가야지 여기서 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속된 표현으로 예, 개미꼬식이죠. 그냥 올릴 거니까 따라와 그래 놓고 그냥 바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 검노선이 있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죠. 그래봐야 22달러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가던 가격 그만큼 가는 거고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있죠. 여기 5일선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걸렸다가 다시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지지를 하는지. 근데 여기서 바로 슈팅 나와서 이렇게 간다? 그건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쯤 왔으면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 갭으로 올라갔죠. 갭으로 올라갔죠. 예, 갭으로 올라가면 갭은 항상 메운다는 용어가 있어요. 주식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를 다시 메우게끔 돼 있다. 그래 지금 메우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도 네, 현금화를 해놨으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에서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나. 자, 60분봉에서 이 검노선, 이거 일목기준표의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에요. 요거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매수를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 따라가지 마시고 어디서 사셔라? 네, 여기서 사셔라.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 내려올 때 사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밴드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 놔서 하단 밴드 어디서 지지받아야 되냐? 여기서 지지받는 거잖아요. C라인.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어디서 봤습니까? 요 하늘색 요 선에서 봤죠? 그래 놓고 이렇게 올라갔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다가 어때요? 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또 여기까지 갔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1차. 자, 그래서 검노선에서 대기하세요라고 한 게, 그럼 여기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서 사면 됩니까? 네, 여기서 사시면 되는 거죠. 지금 딱 왔죠, 또. 25.5 정도에 다 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바로 사시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OC 걸어 놓으셨으면 사졌겠죠. 그래서 급히하지 마세요. 급히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하면서 검노선 잘 따라가시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얘를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하방이 열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깨질 때 요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매수 기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 떨어지는데 의미가 달라요.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자, 이제 다 지우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상승 전환 추세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굵은 선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검정, 자, 요 선 보이시죠? 요 선? 요 흑색 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예.
왜 중요하냐? 자, 팬데믹 때 하락을 했어요. 쫙 하락했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게 깨지면 이제 완전 하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반전이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면, 자, 이렇게 올라와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왜? 회색 영역대잖아요, 여기가. 그쵸? 이 회색 영역대는 그냥 섣불리 사시면 안 됩니다. 소량만 사야 돼요. 반등할 때도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부터는 사도 되냐? 이 검정색 선 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셔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동안 시그널이 없냐? 있죠. 1차 검노선 뚫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2차 뭡니까? 네, 여기 C라인, 제 파란색 말씀드린 요선, 요것도 뚫고 올라가면서 방금 이 검정색을 뚫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는데 이 선을 깨나요, 안 깨나요? 잘 안 깨죠? 상승일 땐 이 선을 잘 안 깹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다 올라가요. 그쵸? 살짝 깨려다가도 올라왔죠. 그런데 하락 전환이 어디서 되냐? 이 선을 깨면서부터 하락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폭락이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 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드디어. 이전까지 하락하는 동안 이 선을 한 번도 제대로 뚫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반등을 했어도 여기 이렇게 걸리죠? 여기서 걸려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여기 이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보하면서 상승 전환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죠. 여기 이제 300일 2편 가니까 한 33? 이 정도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굳이 여기서 고민하실 필요 있어요? 없죠?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죠? 그럼 떨어졌을 때 당연히 사도 되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침체가 오고 추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그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거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점선 보이시죠? 빨간색 점선. 이거를 뚫고 또 두 번째로 올라가면요, 이거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제가 이제 선을 그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어디서부터 본격적입니까? 검정색 이 선 뚫을 때부터가 이제 상승 가능하겠구나 보시면 되고, 여기 점선 있죠? 붉은색 점선. 이걸 뚫으면서부터는 대차게 올라왔어요. 쭉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락장에선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거 못 버팁니다. 못 버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상승했으면 어떻게 갑니까? 장대음봉으로 쏟아지죠. 이거는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아예. 기관이든 개인이든 빅머니든 관심이 없이 그냥 이거 쇼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이렇게 갭 뜨고 떨어져 버리죠. 여기도 올라가면 좀 이제 줄어들었죠. 왜냐면 이거 횡보 구간이니까. 이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한다, 꺾여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올라가자마자 장대음봉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갔으면 사실 쏟아져야 되지 않나요? 안 쏟아지죠.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락장 전환이 아니라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이게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또 장대음봉 나오면서 쏟아지면 이거 꺾이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가 아닙니다. 대신 변동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굳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아까 스트레스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식에서? 너무 가만히 있으면 받아요. 이때 팔았으면 아이고 다시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스트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수익 남으면 우선 일부 파세요. 5% 10% 파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겠다. 그냥 가면 위에서도 그냥 따라 사겠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앞으로 받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더 훈련을 많이 하셔서 매매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성과, 요번에 또 반등 분위기 괜찮으니까 예, 잘 매수하셔갖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